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모처럼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적 훈풍이 이어지며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는 0.88% 상승하며 지난해 9월 이후로 7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1.32% 오르며 지난해 8월 이후로 약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다우존스 지수는 0.55%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비잔 남다르 장관의 이란 석유 장관은 미국이 계획대로 이란의 원유 수출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관의 장관은 23일 의회에 출석해 미국의 제재를 돌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6월물 WTI 가격은 배럴당 1.1% 상승하며 66.30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할리 데이비슨의 1분기 순이익이 관세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에 대해 이후에 보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지난해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산 오토바이 등의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매우 불공정한 일이며 우리는 보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러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24일 새벽 러시아를 향해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철 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 부장은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러시아 대통령 외교 담당 보좌관 유리 유사코프는 북한과의 만남 이후 푸틴 대통령이 26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엇갈린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소폭 상승하면서 2220선에 완전히 안착을 했고요. 코스닥은 소폭 밀리면서 761포인트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피 어제 장 초반에는 약세 이어갔지만 뒷심 발휘하면서 연속 3거래의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종목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2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받고 있는 자동차 업종과 조선주들이 움직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특히나 S&P 500과 나스닥은 연중 최고점을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 증시에서도 이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에는요.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라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한 태도 나타내고 있는데요. 유가 흐름 짚겠고요. 이어서 뉴욕 증시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낙폭이 과대했던 빵주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함께 주가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최근 낸드 플래시와 MLCC 업황 회복 조짐이 나타나면서 디램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함께 IT 업종들 짚어보도록 할 테고요. 이어서 한진 중공업의 주식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부실을 털어내고 경영 정상화 횡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주가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연중 최고점을 다시 한번 갈아치웠습니다. 어떤 업종들이 조금 강세를 보였나요? 일단 뭐 이렇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씀하셨다시피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각각 1.3% 그리고 0.9%의 상승을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죠. 나스닥은 8,120포인트 나 생각이 되고요. S&P 500 지수 역시 그 최고치였던 2,930포인트를 돌파 마감을 하면서 2,933포인트에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우 지수하고 S&P 500 지수하고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 각각 시장의 특징들이 있는 그런 지수라고 봐야 되겠죠. 다우 지수는 30개 업종 대표주들의 특징, 업종 대표주들을 모아서 만든 지수. S&P 500은 소위 말하는 미국 내 거대 기업들의 어떤 그 집합체. 나스닥은 소위 말하는 기술주들의 집합체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스닥의 상승률이 S&P 500 지수보다는 높고 S&P 500 지수의 상승률이 다우 지수의 상승률보다는 높다라는 점.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의 시장 상황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힌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밤에 실적을 발표했었던 트위터 상당히 예상치보다 긍정적인 그런 발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트위터의 주가 15.6%나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 있을 미국 소위 말하는 고성장 기술주들에 대한 실적 발표에 상당 부분 관심이 주목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발표하는 실적치는 아마도 시장 내에서 전망하고 있는, 예상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좀 상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넷플릭스 역시 그 2주 전에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들의 실적 발표 역시 상당 부분 긍정적이었다라는 점. 그리고 지난밤에 발표한 트위터의 실적 역시 상당히 긍정적인 시장 전망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부분. 이에 따른 주가 상당 부분 난도 랠리를 조금은 좀 넘어서서 기대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주가의 형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난밤 그 경제지표 발표된 것 중에서 신규 주택 판매 역시 4.5% 예상치 2.5%를 상회하면서 긍정적인 어떤 그 주택 판매에 대한 어떤 그 지표 발표가 있었고요. 국제 유가 역시 지금 현재 이란과 미국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의 상승 양상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미국 내에 있는 에너지 섹터의 주가를 상승시켰고, 반면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어제 이제 항공주들의 하락이 나타났었는데 미국 내에서도 항공주 한 5%대 급락이 나타났다라는 부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우려감을 가지고 지금 현재 국제 유가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꼭 좀 명심을 해놓고 기억을 해놔야 돼, 염두해 놔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그 나스닥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S&P 500 내에서 기술주들의 움직임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다시 한번 팡 주식들의 귀환이라는 어떤 그 새로운 모멘텀 부분을 팡 주식, 고성장 기술주에서 찾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 조금씩 감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올해 들어서만 팡 주식들 6개 기업으로 대변이 되죠. 올해 들어서만 1,000조 원가량의 시가총액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000조 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1,000조 원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냐면요. 우리나라의 1년간 국민 총생산, GDP 얘기를 하죠. GDP가 총 1,700조 원에 이릅니다.
1,700조 원의 거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3분의 2에 가까운, 절반은 넘어섭니다. 3분의 2에 가까운 그런 금액의 시가총액의 상승이 빵주에서만 나타났다라는 부분. 빵주 중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그리고 구글이라고 할 수 있는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 6개 회사를 일컫게 되는데 이 부분 시가총액이 무려 우리 1년간 GDP의 거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그런 금액의 시가총액 증가가 올해 들어서만 있었다라는 점.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4분기에 그들의 시총이 한 1,100조 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상당 부분 주가의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났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올 1분기 그리고 2분기에 들어서서 한 달 정도 지난 그런 상황에서 거의 다 만회했다라는 점. 그러면 지금 현재의 상황이 당분간 더 이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실적 발표에 대한 결과물 자체가 현재까지는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그 부분을 분명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S&P 500 지수가 올해 들어서만 15%의 상승, 나스닥 지수가 20%의 상승, 이런 부분들의 주요 상승 배경은 고성장 기술주들의 주가 상승이었다라는 점. 근데 이런 부분, 실적과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시장 상승세가 왜 계속 지속되고 있을까? 3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의 해결 기대감이 여전히 그리고 거의 임박해 있다라는 부분, 1분기 실적 시즌과 맞물리게 되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시장 투자 심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유동성의 위축이 아니라 유동성의 지속 내지는 유동성이 오히려 더 증가할 가능성까지 대두가 되면서 주요국의 금리 동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지금 현재 솔솔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유동성 측면에서 상당 부분, 소위 말하는 유동성이 증가하게 된다면 가치주들에 대한 주가 상승률보다는 성장주들에 대한 주가 상승이 확실하게 높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완화 스탠스가 결국은 고성장 기술주들의 주가 상승률의 폭을 가치주들, 전통주들의 주가 상승률의 폭보다 더 높게 다시 한번 빵을 포함한 전반적인 고성장 기술주들이 시장 내 주도주로의 부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미국 시장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여기에 더해집니다. 주요 IB들의 고성장 기술주들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부분 역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골드만삭스는 페이스북과 알파벳, 아마존을 비롯한 전반적인 기술주들의 올해 매출 증가율을 20%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전망치 내보내고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S&P 500 기업 평균치와 비교를 해본다라면 기업 평균치가 약 한 3% 내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급진적인 성장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금리의 어떤 그 완화 스탠스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고성장주를 편안하게 그리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찾아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있다라는 점. 여기에 이익 전망도 마찬가지죠. 다른 주식 대비 평균 대비해서 탁월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P 500의 기업 평균 순이익률이 11% 내외다라고 친다라면 페이스북은 한 35% 내외, 알파벳은 약 한 25% 내외가 전망된다. 그만큼 실적 성장률이 타 평균에 비해서 탁월하기 때문에 빵 주식들로 다시 한번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 시장으로 고스란히 아마 대비를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OMC의 금리 동결은
결국은 인하 스탠스로의 전환 가능성도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인하로의 전환, 금리 인하로의 전환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라면 고성장주, 지금 현재로부터의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을 것이다. 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겠지만 나스닥 지수가 8,120을 넘어서서 8,500, 9,000까지도 얼마든지 지금 현재의 추세라면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저성장이 지속이 되는 한 어쨌든 투자자들은 고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고성장 기술주들 관심이 계속 모아지고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여기서는 분명한 것, 한 종목, 미국과 같은 그런 탁월한 빵 주식이 우리 시장 내에는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고성장 기술주들의 빠른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뭐 전기차랄지, 그 자율주행이랄지, 5G랄지 시장 내에서 다양한 그 고성장 기술주들이 포진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서 나와 맞는 그리고 하나 잊어서는 안 될 부분이 분명한 것. 빠른 순환매를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이다. 아울러서 미국 기업들의 이번 주 남아있는 고성장주 1분기 실적 발표 스케줄도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페이스북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 그리고 테슬라의 실적 발표,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남아있다라는 점, 대기하고 있다라는 부분 같이 한번 챙겨보시면 고성장 기술주의 미국 내 시장에서 움직임과 우리 시장 내에서 내가 어떤 종목군에 편승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아마도 우리에게 좋은 어떤 그 힌트를 제공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외신에서도 이 기업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한 것은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짚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흐름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유가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WTI가 1%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이란은 이 글로벌 해상 원유 수급의 3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아무래도 유가, 물가랑도 연결이 되는 만큼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유가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이제 이란에 대해서, 경제력의 어떤 동결, 경제력의 원천을 봉쇄하고자 하는 그런 압박, 수위를 높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란은 이에 질세라,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글로벌, 해상, 원유 수송의 33%,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는 맞불 경고를 함으로써 그 긴장이 한층 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요, 국제유가 단기간에 $100 이상을 넘어설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여기에 정유주나 석유화학 종목은 상당 부분 수혜를 보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시장 내에서 당장 나타나고 있고 항공이랄지 해운업종이랄지 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 이에 따른 주가의 하락이 고스란히 지금 이제 시장 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과연 중장기적으로도 이런 부분이 있을까? 지금 현재 오펙 일단 석유 장관급 회의가 5월 19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2주 정도, 한 3주 정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6월 초 오펙 정기총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감산의 중단 또는 감산 합의를 했죠. 근데 감산 중단 또는 감산하는 양을 줄이는 감산 감축에 대한 논의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라는 부분 조금 좀 그 공급단에서의 공급 확대 가능성을 야기시키면서 국제 유가의 어떤 그 변동성을 제한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유가 상승은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정유사의 비용 증가 부담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정유사한테 오히려 안 좋게 부정적인 영향을 중장기적으로는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단기, 중장기 나눠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원유 수급상, 원유 시장, 보통 통상적으로 디맨드 풀이라는 부분과 코스트 푸시라는 가격의 요건을, 가격의 상승 배경을 놓고 이야기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디맨드 풀 성격에 의한 그 따른 어떤 국제 유가의 상승 부분이 아니라 코스트 푸시에 의한 상승, 이 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수요 증가의 배경이 아니라 그냥 공급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 공급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수요의 뒷받침이 없이 그런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수요의 위축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인 정유업종, 석유화학 업종의 가동률이 하락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다라는 부분. 물론 단기적으로는 정유사가 혜택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 이익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정유사 1분기 실적은 상당 부분 안 좋습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 재고 자산 평가 이익 부분에서 상당 부분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보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금 어쨌든 박스권을 상향 돌파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면서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 눈높이에 반해서 지금 현재 실적 개선이 나타나면서 미국 내에서도 기술주들에 대한 어떤 그 주가의 상승폭이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 슬림화 당연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슬림화의 배경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물론 2분기 실적이 좋고 3분기 실적이 좋다라면 밸류에이션 부담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 지금 현재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아직까지는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저평가되는 종목 당연히 찾을 것이고, 여기에 투트랙으로 고성장 기술주들에 대한 관심 상당히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5G에 대한 관심, 헬스케어와 전자결제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 분명하게 계속해서 미국 시장과의 동조화 현상, 이 부분 분명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신다라면 이번 장 좋은 결과 분명히 만들어내실 수 있으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슈와 전략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한국투자증권 김건진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낸드 플래시와 MLCC 업황 회복 조짐이 나타나면서 이 디램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IT 업종들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자, 우선은 거의 조금 바닥을 이제는 논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이런 판단을 해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계속해서 사실은 좀 꺾일 거다라는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게 사실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쪽이 좀 계속해서 반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 거기에 선두가 바로 이 디램 가격입니다. 어떻게 보면 디램 가격에 대한 이런 반등이 나와야지만 사실은 IT 부품 관련 주식들이 상승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대표 주식인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4월 들어서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가격이 소폭 지금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MLCC 업황도 지금 현재 회복 조짐이 관측되면서 주력 수출 품목인 디램 가격의 반등의 기대감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 2주간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 디램 익스체인지 인덱스에 따르면 3D 낸드 TLC하고 512 기가비트 1테라비트의 고정 가격이 각각 6.08달러, 11.95달러로 지난주보다 각각 4%에서 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3D TLC 같은 경우는 전체 낸드 플래시 시장이 거의 70%를 차지하는 주요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어떻게 보면 2016년 반도체 불황 당시 엔드 가격이 그때도 D램에 앞서서 회복됐음을 거론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이제 바닥을 찍은 게 아니냐라는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단기적이라도 지금 현재 가격 상승이 감지된 점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낸드 같은 경우에 이런 특성상 가격이 일정 이하로 하락을 하면 데이터 센터나 IT 기기 채용량이 한 번에 2배 단위로 늘어나서 수요 회복이 D램보다는 빠르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낸드와 D램의 수요처는 데이터 센터나 IT 기기, PC 등으로 겹치기 때문에 낸드 가격이 반등을 하면 당연히 D램의 수요 회복의 긍정적 신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복 신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 업계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넘버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비메모리 쪽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치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삼성전자의 꿈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요.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CPU나 이런 모바일 AP 등 비메모리의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비메모리 업황 개선에서 이런 메모리 수요 증가를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라인이 반도체하고 좀 동반자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MLCC 같은 경우도 업황이 좀 개선이 되고 있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MLCC는 전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부품으로 반도체 등 이런 전자 장비의 작동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런 부품입니다. 대표적인 회사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런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여기에 대표적인 주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가 고집적 그리고 소형화가 될수록 MLCC는 소형화가 되고 고용량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출시하는 고사양 이런 스마트폰에는 MLCC가 1000개에서 1200개 가까이가 탑재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MLCC 업황 개선에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아마도 지금 현재 모든 IT 기기에 조금씩 반등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업계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1분기 실적 실제로 삼성전자가 6조 2천이 나오면서 좀 쇼크를 좀 기록했고요. 하이닉스가 내일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아마 쇼크가 나올 확률이 좀 클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1분기가 저점이 될지 2분기가 저점이 될지는 아직은 단언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분명히 조금씩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 분위기는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중공업의 주식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부실을 털어내고 경영 정상화 행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또 최근 유가까지 급등하면서 주가 흐름에 대한 기대감 높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공업 관련된 주식들은 당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유가가 상승을 하면 당연히 배를 많이 만들 거다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라도 이 중공업 관련된 주식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진중공업이 국내 시장에서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거의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자회사 수빅 조선소 회생 신청으로 자본 잠식이 발생하면서 정지가 됐던 주식 매매 거래가 다시 재개가 된 겁니다. 채권단의 이런 채무 조정을 통해서 주식 거래 정지 사유였던 자본 잠식을 우려를 해소한 이런 한진중공업은 앞서 확보해둔 영도 조선소의 군함 수주 물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순항에 나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매매 거래가 거의 정지된 지 2달 만에 이런 다시 재개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지난 2월 어떻게 보면 자회사였던 이런 수빅 조선소가 회생 신청을 하면서 자본 잠식이 발생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은행들이 채무 조정에 합의하고 국내 채권단도 출자 전환에 동참을 하면서 6,800억 원 규모의 출자 전환과 차등 무상 감자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영 정상화
방안이 확정이 됐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매매 거래가 재개가 되고 어떻게 보면 감자 출자 전환을 통해서 자본 잠식이 상태가 해소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좀 한진중공업 조금 건강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용도조선소에 대한 이런 특수선 수주로 총 27척 가까이 이런 상당히 이런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조 2천억 가까이 되는 이런 도크가 지금 현재 찰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최근에 조선소들이 도크가 하나씩 차가면서 실제 한참 어떻게 보면 가뭄 바람에 휩싸였던 이런 조선소에 대한 이런 안 좋은 소식들이 이제는 사람이 부족하다, 빨리 사람을 뽑아야겠다라는 이런 이슈들이 상당히 큰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진중공업 측 같은 경우도 이제 거래소에서 상장 유시 결정으로 해서 계속적인 이런 기업에 대한 이런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리스크가 남아있긴 합니다, 여러분들. 주식 매매가 재개는 됐지만 4월 29일까지만 거래가 우선은 재개됩니다. 4월 30일부터 다시 5월 20일까지 대주주는 100% 무상 소각, 그리고 일반 주주는 5대1 무상 감자에 따라서 다시 주식 매매가 거래가 정지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5월 21일부터 실제로 계속해서 매매가 됩니다. 아직은 여러분 거래 정지나 이런 리스크는 있다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선주인데요. 한진칼 우선주부터 이 한화 우선주까지 연일 상한가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장에 시사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이런 걸로 따지면 우선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는 강세장이 거의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를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우선주가 좀 특징적인 게 또 뭐냐면 거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즉 조금만 돈이 수급이 몰려버리면 급등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또 조금만 거래가 또 실리면 다시 급락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한진칼 같은 경우는 조영호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부터 다시 한번 이런 지배구조 이슈가 생기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이슈가 생기면서 주가가 많이 움직였었고, 최근은 아시아나항공이 어떻게 보면 매각이 된다라는 거 이슈가 생기면서 금호 아시아나에 관련된 이런 우선주들이 주가가 많이 출렁였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또 인수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이런 회사의 우선주들까지 아주 급등을 하면서 조금 여러 가지 양태가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선주 급등이 상승장이 끝나간다라는 이런 신호로 보는 이런 전문가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이러한 모습이 나오자 한국거래소도 일부 우선주들을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선주 같은 경우는 포톤주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해서 종목 이름으로 우가 붙어 있습니다. 우선주는 대표적으로 의결권이 없는 주식입니다. 단 그거는 있습니다. 바로 배당을 보통 조금 더 주는 회사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러한 우선주가 무더기 상한가 행진을 나타나면서 눈에 자주 띌 수가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매각 이슈나 이런 지배구조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끝나버리면 다시 우선주들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거, 즉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라는 거 꼭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비정상적인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기업의 펀더멘탈과의 개선 때문에가 아니라 특정 이슈 때문에 최근에 조금 움직였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라는 얘기다라는 것. 또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잘못하면 주식을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어서 자금이 묶일 수도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조금 조심히 매매를 하셔야 될 종목들이 우선주 매매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시장 지금 어떤 시즌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실적 발표 시즌은 지금 현재 한가운데가 지나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는데 과연 우리 실적에 대한 이런 추정치가 언제쯤 하락이 멈출까에 대한 이런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적이 어디 라인들이 잘 나오나, 즉 어떤
바구니 숫자가 잘 나오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매매 형태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은 거기에 관심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지수보다는 이런 종목에 집중해야 되는 이런 시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퍼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이 퍼가 지금 현재 10배 이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즉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지금 현재 살짝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은 계속해서 시장 전체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추정치가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갈 때 이때 다시 여러분들이 지수 플레이를 하셔도 된다. 지금 현재는 종목에 집중해야 될 시기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와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발표합니다. 때이른 더위와 건조함을 해소시켜줄 반가운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아침에 서쪽부터 그치기 시작해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앞으로 충청 이남에 20에서 50, 많은 곳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 산간에 100mm 이상, 그 밖에 서울, 경기, 강원도에 10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한편 요 며칠 초여름 날씨를 보이며 다소 더웠는데요. 비가 오면서 고온 현상은 조금 수그러들겠습니다. 그래도 예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며 조금 덥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15도, 한낮에는 23도로 예년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공기질은 대기순환이 원활한 가운데 비로 인한 세정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전국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남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오전에 차츰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 15도 선으로 포근하겠고 낮에는 23도 안팎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동해안 비가 오다 늦은 오후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 강릉 19도, 속초 18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다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동안 전주 20도, 대구 22도가 되겠습니다. 전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전국에 또 한 번 비가 오겠고요. 비가 오면서 때이른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